자, 이제 김건희 전문가가 나와 계시기 때문에 자, 김건희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로 전문가인데. 왜냐면 다음 주 화요일에 검찰 조사 있습니다. 아니, 네. 그래도요. 이제 참고해 주세요. 톤다운. 네. 네. 지금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곧 나올 거라고 해요. 빠르면 다음 주. 근데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제 소위 명품백에 있어 갖고 사실은 검찰이 국민을 속이고 있죠. 네. 왜냐하면 저 명품백은 시리얼 넘버가 없다. 설명해 주세요. 아니 사실 저 시리얼 넘버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우리 채팅창에서도 이제 명품백은 시리얼 넘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능해요라는 이야기가 처음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말을 좀 줄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맨 앞에 사진 보시면은 이명수 기자가 이제 사비로 구입을 했다는 백이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옆에 붙어 있는 저게 이제 모델 넘버가 있습니다. 저걸 이제 사람들이 시리얼 넘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거는 모델 넘버예요. 그러면 저 색깔의 저 파우치에는 저 모델 넘버가 전부 동일하게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제가 알기로 제가 보기에는 디올백에는 저런 시리얼 넘버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저의 경험 외에 정말로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고 싶어서 디올 측에 이제 문의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크리스티안 디올 꾸띠르 클라이언트 어드바이저 다프네 씨가 야, 외국어로 써야 멋있다. 역시 답변보다 인사가 훨씬 기네요. 답은 한 줄인데. 다프네 언니가 답변을 주셨어요. 문의하신 제품 각각의 고유 번호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파우치는 사실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저걸 열면 작은 카드형의 지퍼 달린 지갑 2개가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 안에 어떤 표시를 해두었는지가 저는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시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작은 자마라 같은 거. 네, 쥐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근데 이제 검찰은 어떻게 그럼 저게 동일한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냐라고 보면은 이 김건희 조사할 때 핸드폰 뺏겼던 그 검사가 말을 하기를 최근에 이제 이 가방을 봤을 때 서울의 소리가 촬영한 가방 구매 원본 영상하고 지금 제출된 가방에 여기에 달려있는 투명 스티커에 있는 기포의 숫자를 막 재봤더니 이게 똑같더라. 지금 이런 이야기. 장난해요? 장난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진 2장을 대조해보고 똑같은 사진이네 비슷해 보인다 이거잖아요. 어쩌면 똑같은 제품을 사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 한겨레 헤드라인 봐봐요. 동일 제품 결론 내렸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준 그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있다. 내가 가서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최재형을 안 불러요? 아, 그러니까 저 헤드라인이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은 뭐냐면 제품은 동일 제품이 맞죠. 동일 그렇죠. 물건이어야지. 모델은 똑같은데. 모델은 똑같은 거니까 국민을 어떻게 속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본질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은 게 문제인데. 그렇죠. 받은 게 요거를 문제죠. 지금 다시 내놨다고 해서 이게 무슨 받았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돌려줬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쌩까고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뭐 온갖 혀를 길게 뽑았지만 문제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검찰의 사악한 언론 플레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김영란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 법 적용에 대해서. 근데 검찰이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은 거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내면 안 되잖아요. 국민적인 저항이 생길 거잖아. 그러니까 이원석이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원석이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동의하지 않을 텐데 무혐의를 내지 않고 수사심의위원회를 띄워가지고 이원석 임기가 9월 19일까지거든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원석이가 공개적으로 나는 중앙지검의 수사를 반대한다 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띄울 수 있겠냐고.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엄불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원석은 끝까지 있는 척만 하고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한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8초 침묵 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건 9초라도 노력해야지. 탄소 배출을 안 하려고 8초 동안 숨도 안 쉬었어.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해설집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도 두 가지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게 검찰이 띄우는 짓거리예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상해 알선 수재 혐의, 변호사법에 뭐 설명해봐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절대 일단 적용 못한다고 보거든요. 김영란법으로만 처벌할 수 없고 나머지 저 두 가지 법에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네. 검찰이 이걸 적용하겠냐고요. 적용을 안 하겠죠. 근데 국민권익위에 나와 있는 2017년 저 해설집에서 보면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권익위가 하는 짓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여기에 위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변호사법의 제 111조에 보면은 사실 여기에 자세하게 나왔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검찰에서 적용시킬 리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의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원석이 9월 15일까지 정도가 임기거든요. 그 안에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할 거라고 보는 이번에 겁니다. 그 검찰 탄핵 관련해서 그 청문회에서 그 임원정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했던 여러 귀에 꽂히는 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검찰 내부에는 김건희를 기소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검사가 없다. 특히 특수부에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건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만 계속 떠들어 제끼는 거지. 결국에는 이원석이 퇴임하는 그날까지 결국에 아무런 조치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10월 달에 신임 총장 들어서고 또 아무 소리 안 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만 끄는 거예요. 근데 약간 두 가지 법률 적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이미 언론 플레이 들어있어. 김건희가 뇌물을 받고 뭔가 이렇게 청탁을 들어줬지 않았다라고 이미 언론 플레이가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뭐 그 비서가 전화가 왔다는 등 뭐 그 김창준 전 의원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신용만 한 거지. 실제로 들어준 건 없다. 빠져나갈 다 구멍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냥 김건희를 면죄부를 주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할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거 이원석이 한 번 더 매기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 일부는 이원석이가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지휘해가지고 야 이거 못 털어줘. 수사심의위원회에 내가 소집할 거야. 이원석이만 소집 못하고 또 8초 침묵으로 끝납니다. 넘어가시고요. 문제는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사위에서 전현희 의원이 지금 난리 났던 아니요 그거 그냥 보여줘도 돼요. 사실은 저렇게 언론들이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전현희 김건희 살인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쪽 실드가 기사량이 80%가 넘어요. 사실은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권익위의 젊은 직원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김건희 관련한 청문회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익위 국장 그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는 비정상적인 보도 형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공직에 있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고 땡땡땡 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상식적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언론에서는 그 돌아가신 국장의 이름이 뭔지 안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생겼던 어떤 사망사고, 참사 다 공통적이에요. 사망자의 이름은 안 밝힙니다.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예. 근데 언론에서는 그 문제를 진짜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왜? 지들이 숨겨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래놓고 지금 뻔뻔하게 광복절 기념식장에 나타난 저 범죄 부부를 한번 보시고요. 분노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찌 어르신아. 뭐 김정숙 여사가 무슨 뭐 명품백 하나 받았다고 쳐봐요. 그 사건 덮으려고 문재인 정부 때 권익위가 뭐 덮었어.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광화문 광장에 한 500만 모이겠죠. 그게 현실입니다. 김건희가 죽인 건 맞죠. 직접 찔러 죽이진 않았지만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건 맞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국회에 저 문제가 생겼어요.
전현희 의원을 지금 제명한다 하는데 제명도 불가능하지만 왜 민주당이 과반이 훨씬 넘고요. 문제는 저 짓거리 하는 거 있죠.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거. 아휴. 저거 있잖아요. 국회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네. 형사적으로 처벌을 못 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국무에 대한 명예훼손인 거야. 거기 왜 저 서울 서울시의원 있잖아. 종배. 네. 종배야. 저거 정배. 하러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저 시민단체 이름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그 그리고 민생하고 지금, 뭔 상관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서울시 의원 이종배 이런 애들이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저건 그냥 기각 대상이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거는 기자회견에 발언한 거랑은 상당히 많이 달라요. 기자회견장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는 건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발언이 나온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가 살인자다라고 이야기한 저 발언이 나온 배경 자체가 도발은 국민의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전현희 의원이 자기 발언 시간에 자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 돌아가신 국장에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당신이 죽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당신이 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너무 일을 과도하게 시켜가지고 과로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대받아치면서 한 이야기잖아요. 아니다. 김건희가 살인자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김건희 살인자 그 워딩 너무 좋잖아요. 저기서 그냥 게임은 끝났다고 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답답하네요. 근데 답답하기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무조건 이겨야 되겠죠. 자, MS 예명님까지 아까 소개해 드렸고요. 자, 1부 마치겠습니다.